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투스청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종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입시기관이라고 하는 데서 처음으로 우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생들을 좀 초대를 해서 최근에 이번에 2015학년도 입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혼란된 이야기들이 좀 많고,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각 기관들에 있어서의 배치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또 실제로는 이 커뮤니티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커뮤니티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을 같이 초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조금은 좀 전체적인 어떤 격식이나 뭐 이런 좀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학생들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들을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 이투스청설 교육평가연구소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학원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셨던 저를 빼고 나머지 세 분을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성필 원장님부터 자기소개를 좀 해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양재 하이퍼 이과 기숙학원 원장 박성필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 참 뜻깊은 자리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 커뮤니티에 있는 어떤 이런 그 학생들 중에서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좌담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이고 포만한 오르비에서 물량 공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욱입니다. 이투스 임강으로만 보다가 제가 이렇게 이투스에 초청을 받게 돼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르비아 이제 점수 공개 카페에서 로미오라는 닉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동우입니다. 저도 이제 이종수 소장님과 원장님과 함께 뜻깊은 자리에 이제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 이제 가분한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누고 자담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나 이런 데 좀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평소에 우리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그다음에 거기서 보여줬던 아마 내공보다는 아마 절반도 아마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조금 오늘 뭐 이 자리가 뭐 이렇게 굉장히 무슨 좌담회 이렇다기보다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얘기되어지는 내용들을 좀 편안하게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조금 고민해봐야 될 거리, 그 다음에 우리가 막상 이제 정시 지원을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을 한번 좀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다 정도에서 좀 의미부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우선은 그 첫 번째 우리가 좀 그 토론 주제를 좀 뽑아본 게 있는데, 정시 지원 시에 조금 주의해야 될 요소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가끔가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업자의 시각에서 많이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이게 업자라는 말이 사실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입시를 굉장히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것에 익숙해졌냐면, 야, 저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저거는 뭐 기본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사실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은 입시라고 하는 걸 처음 경험해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다 너무나도 뻔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경우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 지원을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 그냥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뭐 누가 먼저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러지 않아도 그건 자유롭게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이제 부모님들 시각에서 이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정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중의 기본, 입시의 어떤 기본 중의 기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영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좀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자연계열 이과기술학원 원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수학 점수가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좀 미미하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 점수가 이제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한 140점 정도 이상 나올 것 같은데, 100분이 100점짜리 학생들은 두 개 합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그 반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별 환산 점수 어떤 그런 거 내서 이제 그걸 비교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데 대해서 사실 지금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거 인지해요? 그런 것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이 만들어주는 거 반영 비율을 이제 찾아서 보는 거에만 익숙하고, 모집 요강 자체를 읽어보지 않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서 좀 곤란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들, 학원에 계신 담임 선생님들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원서를 이제 써봐도,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학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거 보면 한참 설명을 하면 부모님들 그래요. 듣고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학생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처음부터 조금 이제 그거를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보면 좀 이제 선배들로서 이런 거는 반드시 좀 짚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커뮤니티 같은 데서 올라오는 내용 중에 좀 약간 억울한 사연들이 보통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정말 사소한 거지만 접수 날짜나 마감 시간 같은 게 뭐 5시인 학교도 있고 6시인 학교도 있는데, 그런 거에 정말 입시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런 거를 잘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접수 마감 일자도 모집 요강에서 꼼꼼히 찾아봐서 이것 때문에 접수를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3일, 17시에 마감이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3일, 18시에 마감인데, 이런 경우도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학생들이 놓치는, 커뮤니티상에 학생들이 놓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상담 같은 걸 이제 받더라도 뭐 환산 점수가 무엇인지, 뭐 대학별 환산 점수 누적 백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하고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이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그 질문글 올리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그런 거는 좀 숙지하고 그렇게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이제 커뮤니티 같은 거 이제 쭉 보다가, 특히 뭐 오르비나 이런 커뮤니티들 보면 거기 있는 학생들 굉장히 똑똑해요. 보면 진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들 이제 딱 갖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그 투영이 되는 거예요. 쟤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다 알겠지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애들 와서 상위 누적 백분위가 뭐예요?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걔가 뭐 거의 뭐 하나 틀리고 2개 틀리고 하는 전 영역에서 그렇게 똑똑한 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상위 누적 백분위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누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들어준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업자적 시각으로 상위 누적 백분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근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상위 누적 백분위라고 하는 건 자기의 등수가 몇 등인지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상위 누적 백분위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신경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 굉장히 근원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의 수험생 중에 절반 이상이 정시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보기엔. 이게 아주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면 진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점수 놀이잖아요. 점수 놀이. 근데 지금은 점수가 3개니까, 그죠? 점수가 3개 나오잖아요.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이 3개가 나오니까 이 3개의 점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상위권은 표준점수 갖고 놀고, 중위권은 표준점수하고 100분위 갖고 놀고, 등급은 반영하는 대학이 저 지방에 있는 대학밖에 없으니까 등급 갖고 노는 경우는 없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면
당연히 표준 점수상으로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일까? 100분 이상으로 전국에서 몇 등일까? 이거를 알아내야 내가 등수 놀이를 하고 하는 건데 이 등수를 평가원이 밝히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입시의 혼란의 근원성은 이 누적 100분위를 발표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평가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학생들 간의 서열을 조정하지 않겠다. 근데 실제 현실은 등수 놀이를 하고 있는데 서열을 조정하지 않겠다.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누적 100분이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등수를 먼저 알아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청솔 아니면 이투스 이런 데서 등수를 사실은 공개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공개한 게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이 청솔 누적 100분이 이거 믿어도 돼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결부해서 같이 하는 얘기이긴 한데 저희는 사실은 공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왜 만들었냐? 청솔학원 아이들의 원서를 쓰기 위해서.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자꾸 달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기준점으로 삼고 하시니까 결과상으로 그렇게 이런 과정들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정시 지원 시에 꼭 지켜졌으면 하는 원칙이 몇 가지가 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수를 할 건지 말 건지 좀 정확히 판단하고 원서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담할 때 제가 예전에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재수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재수는 안 한대요. 그래서 붙을 대학을 알려줘요. 거기는 못 간대요. 이러면 진짜 돌아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 근데 그게 현실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요. 진짜 많지 않나요? 일어나고 특히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재수를 한 친구들은 이제 좀 뭐 한번 겪어봤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덜한 재수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친구들 많이 있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학생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올해 반드시 붙는 쪽으로 원서를 쓸 건지 아니면 재수를 각오하고 원서를 쓸 건지를 판단하라 라는 거예요. 왜냐면 수시 때는 이런 판단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유보해놔도 되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정시라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정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판단을 분명히 냉정하게 내리고 가야 한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게 먼저 차례 원칙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꾸 자기가 상향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되느냐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자, 제가 장단컨대 내가 상향 지원하는 대학이 진짜 되고 싶으면 안정권을 먼저 잡아야 돼요. 안정권이 잡히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못할 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100% 안정권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못할 짓이 뭐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소장님 이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와서.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래 안정권을 잡고 못할 짓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못할 짓이란 것도 그레이드가 있어요. 부모님들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그렇죠. 한 요 정도 못할 짓, 요 정도 못할 짓,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안정권을 먼저 잡자. 그리고 진짜 거기가 안정권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근데 대체로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확인을 잘 안 해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방송을 볼 학생들 이번에 가장 충격받은 학생들이 뭐겠어요? 수능 끝나면 제일 충격받는 학생은 자기가 잘 보던 과목 망치는 학생이에요. 이게 진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자기가 잘 보고 잘 봤던 과목을 자기가 전략 과목이라고 하죠. 이 전략 과목에서 진짜 좋은 점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배반을 때리면 안 되거든요. 결과죠. 근데 안정권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그 뒤는 완전히 3패예요. 3패. 이런 경우가 의외로 입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이 방송 볼 학생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경고예요. 경고. 무슨 말이냐면 왜 안정권을 첫날 원서를 넣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안정권은 오히려 맨 마지막 날 넣어야 되지 않나? 진짜 안정권인지 끝까지 한번 경쟁률을 봐야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근데 대체로 보면 그러지 않아요? 안정권이면 나 첫날 원서 넣었어요. 그리고 마치 자랑하듯이 막 커뮤니티에서 뭐 내가 넣었더니 뭐 0.1대1이더라. 내가 넣었더니 뭐 갑자기 0.2대1 됐더라.
이런 태도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첫날 원서 넣는 경향이 강해서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첫날 넣었을 때 붙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학생들이 첫날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좀 그렇게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좀 보면 그 최대한 이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저희들 그 일선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원서 마감 날 최종 그 고시되는 예를 들어서 뭐 25일 날 뭐 5시가 원서 마감이면 보통 25일 날 1~2시까지는 최종 경쟁률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원서를 넣는 게 이제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 아직 고3 학생들 안 그런 학생들 많죠. 보면. 네. 네. 근데 보통 안정권 쓰는 학생은 첫날 다 쓰고 이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을 쓰려는 곳은 이제 마지막 날 경쟁률까지 보고 쓰는 경우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거꾸로 간다기보다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방송에서 역시 사교육에 있는 놈들은 눈치 작전 조정한다고 또 이럴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무슨 이게 눈치 작전이야. 대학이나 국가가 정해준 법정 시간을 지키는 거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식의 시각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좀 우리 학생들이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면 준비해야 될 자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많이 헤매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준비해야 될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헤매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맨 마지막 날 원서를 넣겠다는 생각을 하면 저 같으면 작년에 실시간 경쟁률을 다 조사해 놓을 것 같아요. 첫날 경쟁률 어땠는지, 둘째 날 어땠는지, 셋째 날 어땠는지. 이거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활동하면은 그 실시간 경쟁률이라는 게 이제 학교에서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실시간 경쟁률을 모르는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제 준비를 못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소장님 처음에 업자적 시각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왕업자적 시각이에요. 그 고3 애들이. 아니, 나는 그래서, 네. 물론 맞아요. 네. 그러면 나는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이, 우리 기관들에게, 그동안 사실 기관들에게 돈 많이 썼잖아요. 이투스 인강 듣느라고 돈 많이 쓰고, 재수하느라고 돈 많이 쓰고,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관들에게 정당한 요구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자료 갖고 있으면, 커뮤니티 같은데 공개해줘라. 저는 공개해줄 용의가 있어요, 진짜. 네. 이투스 입시 정보에 가면은 제가 여기 이투스라서 나와서 말하는 건 아니라 정말 이투스 입시 정보에 가면은 전년도 경쟁률이랑 뭐 이제 그런 정리된 자료가 있거든요. 네. 실시간 경쟁률이.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찾아서 참고하면 되는데 일단 학생들이 그런 걸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그 선배로서 조금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원서 쓰기 전까지 자기가 각자 준비해야 될 자료들, 수집해야 될 자료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것도 물론 애들이 심심하고 뭐 놀고자 하는 이런 뭐 유의적인 측면들도 있겠지만 정보를 얻으러 들어오는 요소가 많잖아요. 뭐 우리 점수 공개 카페 운영하시니까 결국에는 정보를 얻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하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정보를 얻어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우리 학생들이 그 정보들을 또 어디에서 구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런 뭐 팁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 우리 학생들 좀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경쟁률 변화, 소장님 말씀하신 경쟁률 변화 추이 같은 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경우는 좀 공개가 좀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투스 청소를 거기서 이투스 청소를 그쪽 커뮤니티에서 구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중요한 게 이제 충원 합격 순위, 각 대학별 이제 추가 합격 순위도 중요한 요소인데 공개하는 대학교도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대학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커뮤니티에서 검색 또는 입시 기관 쪽에서 좀 공개를 한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검색 팁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수시 충원 합격이나 정시 충원 합격 같은 경우에는 파일명 같은 게 뭐 2013학년도 충원 뭐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1차 추가 합격 이렇게 연도만 바뀌고 이게
파일 제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글 같은 데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홈페이지는 없지만 파일 자체는 크롤링이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도 추가 합격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외로 우리 물량공님 같은 경우는 이 자료의 수집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년째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런 데 가면 좋은 정보 많다. 뭐 이런 팁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실시간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그게 꼭 뭐 전년도, 전전년도 말고 뭐 좀 오래된 2008년도, 2009년도 같은 2009년도의 자료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오르비 사이트에 가면은 으라차차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클릭하면은 연도별로 이제 주요 대학의 실시간 경쟁률이 자세하게 다 정리가 돼 있어서 그런 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선배들한테 좀 선배들로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보면 전년도의 어떤 그런 실시간 경쟁률 그러면서 올해 이제 한 4, 5일 보통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들이. 그랬을 때 실시간 경쟁률 이거 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러고 있다가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니 보긴 보죠. 보긴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랬을 때 보면 이제 선배들로서 그 팁 하나 좀 주면 실시간 경쟁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해를 하면 될까라는 걸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떤 특정 학과가 커뮤니티에서 언급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급이 안 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계속 첫날부터 마지막 날 전까지 경쟁률 계속 낮다가 나중에 또 그 낮은 경쟁률 보고 지원자들 대고 몰려서 나중에 최종 경쟁률 좀 높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펑크인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허수 지원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에는 첫날, 둘째 날에는 경쟁률도 높다가 점점 경쟁률이 증가 속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저는 불편한 또 제가 얘기를 꺼내놓고서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은 한 4년 전부터 실시간 경쟁률을 확인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안 넣는 거야. 예, 그러니까 2008학년도 9학년도 이때는 그래도 첫째 날, 둘째 날 나름대로 경쟁이 있었다고요. 근데 애들이 이제 다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경쟁률에 확인해야 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도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불편함을 계속해서 좀 초래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교대 같은 단일 모집단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이제 다른 종합대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 우리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동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보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사항 같은 거, 주의사항을 하나 더 말해주고 싶은데, 재수를 결심한 학생은 이제 원서를 아예 안 쓰고 재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예상보다 망한 성적이 나왔다고 해서 입시 제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점수를 가장 잘 살려서 최적의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내년에 만약에 재수를 했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정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더라도 꼭 써봤으면 합니다. 결론은 그런 거죠. 자기가 비록 지금 초라해 보이고 누차해 보여도 그거를 마치 거부하는 게 멋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안정권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개념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경험상으로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원서 상담을 할 대상들이 학교 선생님들인데 소위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안정권이라는 것과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안정권의 의미가 달라요.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편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분명히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안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소신 지원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정시 지원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소위 안정권은 어느 정도 선이에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뮤니티 학생들은 이제 최초 합격 커트라인은 거의 이제 참고하지 않고 이제 최종 합격 커트라인을 많이 참고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 1%가 최종 커트라인이면은 그보다 조금 위에인 0.8이나 0.9 정도를 이제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학생들 상담할 때는 안정권을 어느 정도로 잡아요? 이게 시각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안정권이 이제 근데 이게 실제 좀 뭐라 그럴까요? 소장님도 뭐 저보다 더 경험 많으시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이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좀 다 다르고 네, 맞아요. 실제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저 개인적인 경향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정권이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떨어질 어떤 그럴 확률이 없는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뭐 그런 거를 저는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퍼센트로 얘기하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이게 왜 수치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한 이거는 뭐 절반 이상 붙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한 누적 백분이 1.2% 정도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그런 대학 학과다.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1.2% 약간 올라간다 했어. 1% 언저리에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안정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좀 더 보수적인데. 굉장히 보수적이다. 네.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안정권은 좀 보수적으로 잡고 훨씬 더.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상향 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되게 공격적인가 보다. 저는 좀 달라요. 이게 경험치 확실히 이게 선생님들마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원칙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선발 인원수가 적은 집단은 무조건 합격선의 최초 합격선보다 위로 안정권을 잡아요. 근데 선발 인원수가 많은 추가 합격이 많은 데는 추가 합격자의 전년도에 한 20%를 안정권을 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년도에 연대 경제가 추가 합격자가 50명까지 됐다. 그리고 3개년치를 봤더니 대체로 연대 경제학과는 뭐 한 50번 정도까지는 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20번 정도까지 이 정도는 안정권으로 보고 써요. 저는. 근데 인원수가 굉장히 소수인 데가 있어요. 뭐 6명. 그래서 전년도 3개년치를 봤더니 전혀 어떤 해는 추가 합격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추가 합격을 보고 최초 합격을 보고 써도 그건 안정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무조건 그 앞에 최초 합격자들의 그 앞에 두 번째 단위까지는 봐야 돼요.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게 공격적일 수 있죠.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근데 이거는 학생마다 좀 다 틀릴 것 같고 선생님마다도 다 틀릴 것 같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종이 배치표를 두 칸으로 쓰는 식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 않나?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잖아. 한 칸, 뭐 우리 커뮤니티에 보면 그 배치표에 한 칸 높였으면 안정권에 이런 질문 많지 않아? 예, 진짜 많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말해주는 학교를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지원에 최초 합격 점수가 있으면 그 점수에서 뭐 플러스 3.5점이면 안전권이다. 그쵸. 그렇게 말. 근데 그거는 오히려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방 우리 로미오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로미오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모의 지원의 어떤 그런 결과 가지고서 와가지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또 특히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얘기해도 되나? 모 배치 기관에서 4칸 남으면 뭐 안정이고 뭐 7칸 남으면 안정이고 다 알죠 어딘지.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런 접근은 좀 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짜 아주 정말 얘는 정말 무조건 붙여야 된다라는 애들은 안정권 잡을 때 뭐 사실은 소위 이제 입시 기관의 어떤 진짜 그 대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3개년치의 합불자를 봐요. 합불자를 봐서 3개년치의 애들의 일단 누적 백분위를 확인해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3개년치의 대학 환산의 누적 백분위를 또 빼내요. 그러면 이제 소위 표현해서 최초 합격을 나는 안정권으로 잡겠다라고 하면 최초 합격의 점수를 최대한 찾아내서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의 그 대학 환산 누적 백분위가 거기에 걸맞는다면 제 경험상으로는 떨어진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것도 뭐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도 따지고 보면 최초 합격선의 점수를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앞서 얘기했던 것은 소수 인원을 뽑을 때 내가 그렇게 잡겠다라는 기준을 잡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추가 합격 20번까지는 충분히 안정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추가 합격 20번대 근처에 있는 학생들의 표본 데이터를 어떻게든 얻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건 안정권이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학 환산의 누적 백분위를 돌리는 거죠. 저는 좀 약간 그 점에 좀 개인적인 경향이에요. 거기 그렇게는 저는 좀 불안해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되게 공격적이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뭐 학생마다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모의 지원 사이트의 점수를 기준으로 안정권을 잡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1.2점을 낮춰서 뭐 이제 쓰는 학생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물량공급 계산기를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 대학의 환산 점수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뭐 똑같은 반영 비율에 똑같은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예를 들어 표준 점수 3점이 떨어지는데 어떤 대학은 뭐 3점이 감점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대학은 6점이 감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학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단순히 1.2점 낮추면은 이제 좋은 전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1000점 만점에 1점 내리는 거하고 400점 만점에 1점 내리는 거하고 의미가 엄청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그냥 1점 내리면 안정권이에요. 뭐 아니면 2점 내리면 이런 식의 태도 자체가 별로 바람직한 태도가 저는 그래서 반드시 붙여야 될 애들은 그 과거의 그 대학별 환산점수 누적 백분위를 반드시 빼본다는 거죠. 근데 이 작업까지 하려면 그 한 해 아이에게 투여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특별한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나가죠.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우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그 정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사실 이제 시간이 안 남죠 선생님들도.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이런 방식으로 쫓아가려면 또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학벌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점수 공개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그 좀 아는 친구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작년도의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하는 데는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그런 글들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작년도 입시 결과나 3개년 그러니까 최근 3개년. 입시 결과를 구하는 학생들이 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나는 자기 문제니까 사실 학생들은 자기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우리 방송 보는 학생들이 기분 나빠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전국의 수험생이나 아니면 저희 청소년이나 이투스에서 지금 같이 했던 학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근데 학생들은 자기 문제는 자기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시간 투자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과정들을 스스로가 투자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입시 결과가 이야기 나와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제 대학들이 이제 입시 결과를 좀 약간 감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대기 번호를 뭐 추가 합격할 때마다 번호 1번씩만 주는 학교도 있었고, 이제 전화 찬스를 좀 빨리 돌리는 학교도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이제 내년도에 입시 결과를 막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면은 뭐 명예훼손이다,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대학 중에서 저한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걸려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입시 결과를 찾으려는 게 학교를 비방하려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학교를 지원하려고 이제 그 입시 결과를 찾는 학생이 훨씬 더 많은데, 입시 결과를 그렇게 막 감추기에 급급하는 게 꼭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모 학교들 보면 대기번호 이거 얘기 안 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량 공급 얘기했잖아요. 네, 그 대기번호를 안 주는 학교는 약간 커뮤니티의 이런 여론 같은 거를 되게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문이지만 커뮤니티에 점수를 올렸는데 그 입학처에서 전화를 해서 글을 지워달라 이런 학교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나중에도 해야 될 얘기인데 학교들이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게 된 이유가 훌리건들이 아무래도 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남의 학교를 비방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재작년도에 이제 뭐 대학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문제가 터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학생이 뭐 자기 점수를 올렸죠 커뮤니티에. 그래서 내가 그 대학에 붙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애들이 댓글로 나는 무슨 전문대 가는데 나보다 점수가 낮네 뭐 이래서 이제 문제가 좀 불거져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학들이 모든 점수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어떤 그 점수 결과가 되게 이제 평균을 매긴 그것도 이제 100분위 평균으로 많이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그 판단하는 학교에서 올려주는 자료에서 특히 학생들에게 좀 팁을 준다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그 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의 그 평균값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표준 점수는 발표해 주지 않잖아요. 대학들이.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분위 반영 대학은 안전권 잡기가 제가 쉽다라는 표현을 잘 많이 써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100분위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대학의 입장에서는 평균선을 100분위로 잡아서 평균선을 발표해 주잖아요. 그 평균선 따라가면 안전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무조건 대학의 홈페이지를 자료를 보고 안전권 잡은 학생 무조건 그 자료를 봐요. 네. 이것도 제 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다 의미가 없진 않다.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의미가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3 학생들은 또 재수 학원을 다니지 않으니까 사교육 기간에 이제 원서 접수하는데 지도를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르비나 포만한 이런 데서 활동해서 상위권 대학에 대한 자료 같은 거를 주로 수집을 하는데 중위권 대학 중에서도 학교에서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은 이제 자료를 찾기 좀 어려운데 그럴 때는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거나 부탁을 하면은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합불 데이터 원본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좀 모아서 이제 전년도에 뭐 청소를 누적백분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를 또 활용해서 변환을 해서 입시 결과를 자체적으로 추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위 누적 백분이 지금 뭐 보니까 우리 그 물량공님이 포만안에 오늘 토론하는데 어떤 주제로 토론할까 이렇게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내가 쭉 읽으면서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청솔이나 이투스의 그러니까 이투스 청솔의 누적백 분위를 믿어도 되냐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 먼저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저는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맞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틀릴 거예요. 사실은 틀릴 거예요. 왜 틀릴 수밖에 없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진짜로 평가원이 누적백분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100% 현실적으로 현실에 돌아가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면 일단 당장 수시에서 합격했던 애들의 성적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가원이 누적백분을 밝혀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은 누적백분위가 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는 저희 누적백분위는 인문계는 사탄 기준이고요. 자연계는 과탄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수학 플러스 수학 A 플러스 과탄 본 애들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희의 누적백분위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위권 쪽에서는 상당히 맞아 들어갈지 모르지만 중하위권 라인으로 가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수 A 플러스 과탐 아이들을 어떻게 누적백분위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2외국어를 우리 최근에 보면 탐구한 과목으로 대체하잖아. 이 제2외국어 잘 본 애들을 누적백분위에 어떻게 반영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이 누적 백분위가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누적 백분위라고 하는 건 자기의 현재의 위치라고 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가늠하는 수단이지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다. 만약에 이거를 판단하는 잣대라고 생각하고 이걸 쓴다면 안 쓰셔야 돼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뭐 상위 누적 백분위 뭐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뭐 도움 주려고 뭐 괜히 공개했다가 괜히 논란의 여지만 준다면 제가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학교생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걸 가지고 저에게 맞느냐 틀리냐를 더 이상 질문하신다면 저희의 누적 백분위를 공개하지 않겠다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만 쓰면 되죠.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어때요 실제로? 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뭐 다 아는 뭐 오르비의 칼레이도스코프랑 청솔의 누적 백분위가 뭐 이제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솔이랑 오르비의 누적 백분위의 퍼센트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르비 같은 경우에는 수학 비형 기준으로 퍼센트를 한번 내주고 바탕 기준으로 퍼센트를 내주는데 오르비 사이트에서는 수학 비형에 굵은 글씨가 돼 있고 청솔의 백분위는 이제 그 파일 상에서는 과탐이라는 말이 이제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그러면 청솔 백분위랑 오르비 백분위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둘 중에 뭐가 맞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말하면은 청솔의 백분위랑 오르비 사이트에서 굵은 글씨 옆에 있는 그 진하지 않은 글씨의 백분위가 거의 같은 백분위니까 그걸 갖고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이 방송 우리 영상 찍기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예전에 어느 사이트에서 제가 커뮤니티에서 본 거예요. 당연히 자연계니까 숫비 플러스 과탐으로 누적 백분을 잡아야지. 어떻게 과탐 기준으로 잡냐. 그것도 제가 올린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저는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웃으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 중에서 상위 누적 백분이 10% 안에 드는 애 중에서 수학 A 플러스 과탐번외가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상위 1% 의학계열 지원 가능 학생들이죠. 이 중에서 수학 A 플러스 과탐번외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영향을 끼칠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기껏해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왜 너희는 숫비 플러스 과탐으로 안 하냐?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 우리 A 플러스 과탐을 본 애들도 자기 위치는 잡아야 한다는 거죠. 자, 오르비는 그러면 숫비 플러스 과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상위권만 대상으로 하니까요. 근데 저희 기관은 여러분들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희는 전국의 수험생 6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지 상위권 5%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렇다면 오르비는 수학 A 플러스 과탐 애들도 밝혀줘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예, 저는 이거는 좀 항변일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이런 것에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괜히 너무 오해하지 말고. 오르비에서 누가 한 명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르비에서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면은 제가 청솔이나 오르비를 대변하는 입장 아닌데 항상 입시가 끝나면은 청솔이 틀렸다, 오르비가 틀렸다, 오르비가 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누적 백분위 자체만으로 학생들이 기준을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적 백분위는 그냥 단순히 이제 전년도의 입시 결과랑 올해 입시 결과를 이제 비교하는 그렇죠. 정도로만 사용하면은 맞아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상위 누적 백분위가 이제 환산 점수별로 누적 백분위를 내주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알려주는 기관조차 이제 청솔이랑 오르비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이제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는 것도 약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이제 대학별로 어떤 대학을 반영하는지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용도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좀 전에 물량금리 그 옛날에 그 자기가 쓴 것 같다 그랬잖아. 의외로 그런 글에 상처받는다니까 기관들도. 아 그게 제가 좀 약간 그 당시 궁금해서 맞아요.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었거든요.